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답깨기의 스타쌤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개념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이요. 등차 수열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데요. 등차 수열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수열이요. 수의 규칙을 따지는 건데요. 1, 3, 5, 7, 9, 11.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이런 수열의 규칙을 보면요. 2씩 커지죠. 2씩. 일정한 수 2씩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수가 더해지거나 또는 일정한 수가 빼지는 수열을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에 보면 기본 연산이 4칙 연산이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 연산 중에서 덧셈과 뺄셈에 해당하는 것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에 해당하는 것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여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차 수열을 보면요. 일정한 수 2씩 더해지죠. 자, 이거를 공차라고 해요. 공차. 공차라고 하고 보통 D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항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리고 이 수열의 이름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A1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A2 두 번째 항이 3, A3 세 번째 항이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갔을 때 n번째 항이 뭔지를 빨리 알아내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요 n번째 항 문자로 표현했죠?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수열은 이 일반항 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럼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해보면요. 첫 번째 항의 시작이죠.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돼요. 이 두 번째 항.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이 지금 1이었고요. 공차를 한 번 더하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3이 된 거고요. 세 번째 항은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이 두 번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더 더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으로부터 따지면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두 번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네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하면 되겠죠. 규칙이 보이시나요? 만약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러면 공차를 몇 번? 네 번. 이렇게 네 번. 다섯 번째 항이면 네 번. 왜냐면 처음에 A1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이 다섯 번째 항은 네 번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은요. n번째 항은 몇 번?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A에는 이렇게 가면은 규칙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되는구나. 요게 이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 자, A에는요, 첫 번째 항에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n-1의 D가 됩니다.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파악하면은 이거 뭐 자동으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꼭 의미, 첫 번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더 적은 n-1번 더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항이 지금 1이죠. AN을 구해보면 첫 번째 항이 1에 공차가 2고요. n-1번 더해주니까 n-1에 곱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좀 2n 되겠죠. 2n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돼요. 일반항을 써놓고 보면요. 이 식의 특징이 1차식이 돼요. 1차 다항식. 그래서 등차 수열은 1차식이 됩니다. 1차식이 되고요. 이 1차식, 요 1차항의 개수 있죠? n의 개수. 요게 바로 공차가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 구하는 방법.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요.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공차를 빨리 파악을 해요. 이 등차 수열 그러면 이 공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차. 공차가 2구나. 그럼 2씩 커지겠죠? 그럼 일반항이 바로 그냥 2n 이렇게 되는 겁니다. 2n. 그리고 이 뒤에 상수항만 맞춰주면 돼요. 어떻게 맞춰주면 되냐면요. 하나만 항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첫 번째 항 집어넣는 게 제일 쉽겠죠? 첫 번째 항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1을 대입했을 때 첫 번째 항이 1 나와야 돼요. 그러면 1 대입하면 2기 때문에 빼기 1만 해주면 되겠죠. 2n-1 이렇게 바로 구하는 겁니다. 실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이렇게 n, 이거 dn 플러스 이거 상수항은 첫 번째 항 보고 맞춰주면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2, 5, 8, 11,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하라. 그러면 공차가 얼마? 3이죠. 3 커졌죠? 바로 3n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이 2가 나오게끔 맞춰주면 돼요.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면 되니까 빼기 1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빠르고요. 이게 본질을 파악하는 거에도 도움이 돼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1차식은 등차 수열이다. 만약에 5, 7, 9 이렇게 가요. 일반항 뭐냐 그러면 2씩 커지죠? 그럼 2n. 첫 번째 항이 5가 나오려면 플러스 3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요, 이 항들 사이의 관계도 알아야 돼요. 아까 만약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관계는요,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요? 한 번 더하면 됐죠. 그럼 다섯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은요, 공차를 두 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놓고요, A5 빼기 A4 이렇게 나오면요, 이 의미가 바로 그냥 공차가 되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이거를 A 플러스 4D, 이걸 A 플러스 3D 해가지고 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파악해서 바로 아, 얘는 D구나. 자, A5 마이너스 A3은 뭘까요? 두 개 차이 나죠? 2D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우고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열이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연속한 세 항사의 관계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얘가 첫 번째 항 A면 얘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공차 하나 더한 D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볼 수 있죠. 꼭 첫 번째 항이 아니라도요. 뭐 10번째, 11번째, 12번째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두 배를 해줘봐요. 2B를 해주면 이게 2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A랑 C를 이렇게 더해봐요. A랑 C를 더해도 A 더하기 A 더하기 2D니까 이것도 2A 플러스 2D가 돼서 같아지죠? 그래서 2B는 A 플러스 C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요. 요 B를 여기서 뭐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로 나누면 이렇게. 이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고 해요. 뭐 이게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연속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면 가운데 거의 두 배가 나머지 두 개 더한 거의 합과 같다. 즉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죠. AC의 평균이 B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등차 수열의 합을 보겠습니다. 자, SN 보통 등차 수열의 합을요 SN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SN의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가지고요. 일반항, n번째 항까지 합을 SN 이렇게 표현하면요.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볼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까지 합. 자, 이거를요. 감을 좀 잡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9 더하기 10 이렇게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이거를 거꾸로, 자, 거꾸로 10을 이쪽에 쓰고 밑에 아래쪽에 그다음에 9, 8, 7, 2, 1 이렇게 거꾸로 한번 쭉 써보세요. 써보면 자, 이거랑 이걸 더하면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값이 11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더해보면은 같이 11이 나와요. 이것도 11. 자, 왜 같냐면요. 여기는 공차만큼 D를 더해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10과 9는 여기서 공차 하나를 이렇게 빼준 거죠. 빼주면 이렇게 되죠. 공차를 하나 더해준 거고 공차 하나 빼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죠. 합이 다 11로 똑같아져요. 이렇게. 그럼 이게 11이 몇 개 있냐면요. 1부터 10까지 10개 있죠. 그래서 10 곱하기 11 하면은 이 합이 나오죠. 이 합이 뭐냐면 이 전체의 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절반의 합만 원하는 거죠. 얘를 2로 나눠줍니다.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죠. 이 구조를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요.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항의 개수예요. 몇 개 있냐.
이게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있다 그러면 항의 개수가 n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의 의미는 항의 개수 n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11은 뭐냐면요. 요거와 요거를 더한 거죠. 이 첫 번째 항과 이 마지막 항이에요. 첫 번째 항을 만약에 A라고 표시하고요. 이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표시하면요. 또는 L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항 그러면 A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AN이나 L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항과 끝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항의 개수 하면 이게 두 개 더한 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또 2로 나누면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있고요. 요 L이 AN하고 똑같다 그랬죠? 마지막 항. 그래서 AN, 아까 요거 AN, 요걸 대입합니다. A 플러스 N-1D. 대입을 해보면 N에 2A 더하기 N-1D. 이렇게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됩니다. 2분의 N에 2A 더하기 N-1D. 그리고 2분의 N의 첫째 항과 끝 항. 그래서 이거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실전에서 좀 빨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랑 같은 원리인데 공식으로 외워서 쓰면 조금 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있을 때 만약 개수가 홀수개예요. 홀수개죠. 홀수개일 때 이 합을 구하라 그러면요. 가운데 1 기준으로 3이면요. 이것도 3, 3 써줘요. 그러니까 1 커지고 1 감소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3, 3. 2 커지고 2 줄어든 거기 때문에 어차피 1, 2, 3, 4, 5의 합이나 요 가운데 거 있죠. 3. 3이 5개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합 그러면요. 그냥 요거 3이 몇 개 있다? 5개. 3 곱하기 5에서 15 이런 식으로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연습을 좀 시키면 7, 8, 9, 10, 11 이렇게 있어요. 홀수계죠. 딱 9 가운데 있죠. 이거 몇 개? 5개. 5, 9, 45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4, 6, 8, 10 이렇게 있어도 가운데 6에 5개. 5, 6, 30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홀수계가 아니라 짝수계에 있는 경우. 짝수계에 있는 경우는요. 이게 6. 이게 중간 따지기 힘들잖아요. 중간이 3.5인데 3.5 곱하기 만약에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일단 이 하나 무시하고 이렇게 짝수계 있을 때는 하나 무시하고 요것만 먼저 계산해요. 3, 5, 15. 한 다음에 6만 더해서 21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소수점이 안 나오고 계산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0위까지 있어도 일단 요거 끊어가지고 요것만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더하세요. 이렇게 끊어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8부터 10위까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있으면 10이 5개, 50에 7, 57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요, 이 식을 전개시켜 보면요, n에 대해서 전개시켜 보면은 n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거 있죠. d 곱하기 n 곱하기 n이라 d의 n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분의 dn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도 해보면은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상수항이 여기 안 나와요. 1차와 2차만 있습니다. 전개시켜 보면 그리고 이 공차가 중요하다 그랬죠. d를 2로 나눈 거에 n제곱 이런 모양이에요. 일단은 이 모양은 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상수항이 없는 뭐다? 2차식이다. 자,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아까 일반항은 몇 차식이었죠? 이거는 1차식. 등차 수열의 합은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 만약에 상수항이 있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그런 등차 수열이 돼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상수항이 없으면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 관련 예제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반항이요. A 플러스 N-1D예요. 자, 요거는 이제 외우고 계세요. 외우고 계신데 실전에서는 요거보다 어떻게?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전에서 느립니다. 자, ND, DN 이렇게. 플러스 여기 맞춰주라 그랬죠? n에 대한 몇 차식이 1차식이고 공차가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자, 공차가 얼마죠? 2죠. 일반항 구하라 그러면 바로 그냥 2n 이렇게 쓰고요. 첫 번째 항이 1 나와야 되니까 1 대입했을 때 1 나오려면 빼기 1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쓰면 됩니다. 등차수열은 워낙 기본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이거를 얘처럼 만약에 써가지고 1 더하기 n-1에 공차가 2 해서 다시 전개시켜서 2n 그리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요. 느립니다. 자, 추천하지 않아요.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이건 줄어들었죠. 공차가.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편한 거 보면 돼요. 그래서 7에서 1, 그러니까 6만큼
줄어들었어요. 공차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일반항보다 마이너스 6n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항이 53이 나와야 돼요. 1 집어넣었을 때 53, 59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항이 마이너스 6n 플러스 59. 그 다음에 첫째 항이 8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차 3 나왔죠? 3n 바로 씁니다. 이렇게. 첫째 항이 8이 나오려면 1 대입했을 때 8 나오려면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일반항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항을 이용하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접근해 갈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라. 등차 수열 문제는요. 첫째 항과요. 공차 D 이거 구하는 게 목표예요. 미지수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2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2개 있어야 됩니다. A와 D를 구하는 게 목표고요. 표현을 A와 D가 나타나게끔 표현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첫째 항이 4고요. 이건 첫째 항 나왔죠. 이 12번째 항이 지금 26이라고 주어졌어요. 이거는요. 수학적인 그 식에 가까운 우리 표현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어랑 좀 비슷한 겁니다. 12번째 항이 26이다. 이렇게 정보를 주어진 거고요. 이거를 우리는 수학적인 그 언어에 가장 가까운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준다는 게 뭐냐면 A랑 D를 표현하게끔, 여기에 나타나게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한다? 12번째 항은 A 플러스 공차가 하나 적인 11D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26. 이렇게 바꿔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등차수열도 그렇고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고요. A와 D가 표현되게끔. 그리고 첫째 항이니까 그냥 바로 A 되겠죠. A는 4. 두 개 연립방정식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이건 A가 4기 때문에 4 대입해보면요. 넘어가 빼주면 22가 되고요. 11D가 20이니까 D는 2. 그래서 A랑 D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D 구했죠? 그럼 일반항 빨리 푸는 거요. 자, 공차가 2니까 바로 2n. 첫째 항이 4니까요. 1 대입했을 때 4 나오려면 2.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나옵니다. 세 번째 항이 23이다.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거는 수학적인 그 식에 가까운 모양이 아니에요. 수학적인 식에 가까우려면요. 본질적인 거 나타내 주려면 A랑 D가 표현되게끔 A와 D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23이라는 거를 A 플러스 2D 세 번째 항이니까 요게 23. 일곱 번째 항은 10이다. 이것도 수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A 플러스 6D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식에 가까운 거. 11.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수학 잘하려면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수학적인 표현법으로.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 그랬어요. 자, 이것도 수학적인 게 아니죠. 국어잖아요. 직각삼각형이다. 국어고요. 이게 수학으로 표현되려면요.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던가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어떤 직각이다. 기울기가 뭐 그래프에서 직각이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아직 수학적인 표현법은 아니에요. 정확히. 얘보다는 그나마 좀 마이너스 숫자 나왔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울기가 AA-라고 하면 이 곱이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이제 수학적인 식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다 0과 1로 바꾸죠. 그렇죠? 어떤 게 나오면 그거를 다 0과 1로 바꿔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것,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국어적인 거라고 표현을 할게요. 국어적인 언어. 국어적인 언어를 수학적인 언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언어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숫자. 그럼 여기서는 등차수열에서는 A와 D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지 수학을 우리가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응용 문제 풀 때요.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풀어보면, 연립방정식 빼보면은 A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D. 빼보면 12. D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졌죠. 마이너스 3 대입을 해보면요, 요 마이너스 6이고요, 넘어가서 더해주면 29. 첫째 항은 29. 공차는 마이너스 3. 일반항은,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엔, 자, 첫째 항이 29가 나와줘야 돼요. 더하기 3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문제. 내수 4, x, y, 마이너스 5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x,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만약에 항이 이렇게 3개만 나왔어요. 뭐 4x, y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거랑 있다. 그러면 이럴 때는요. 등차 중앙식을 이용하는 게 편해요. 가운데 거의 2배가 자, 나머지 2개 4 더하기 y랑 같다 해가지고 이 식을 만들어서 보통 활용하는 게 편하고요. 항이 3개 이상 가면은요. 이 등차 중앙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기본적인 거 있죠. a와 d가 표현되어 있고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합니다. 지금 여긴 2개는 문자고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죠. 그쵸? 그래서 이 네 번째 항이 여기서 보면 만약에 이걸 실전에서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4에다가 3d를 더한 게 마이너스 5구나. 또는 이게 네 번째 항이니까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3번 더한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a랑 d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d는 여기서 구하면 되겠죠? 3d가 4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요. d 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공차를 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하면 됩니다.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3을 빼주면 1이 되고요. y 값은 3을 또 빼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x 값 1, y 값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 제20항이 20인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은요, 등차 수열 그랬죠? 그 목표가 a와 d를 알아내는 것이다. 자, 첫째 항이 3 주어졌어요. a 값은 3이고요. 공차를 알아내야 되는데 20번째 항이 22. 항상 등차 수열은요, a랑 d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 3, 20번째 항은 a 플러스 19d가 되겠죠. n-1d. 요게 22. 이렇게. a 값이 3 구했으니까요. 3 넘어가면 19니까 d가 1 되겠네요. d는 1. 이렇게. 자, a와 d 구했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우리 합 공식 한번 써볼게요. Sn 등차 수열 합 공식은 2분의 n에 가로 열고 2a 더하기 n-1d 이렇게 되고요. 또는 2분의 n에 a 플러스 l 끝항이 주어지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끝항이 주어지면. 이 문제에서 보면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어요. 근데 20번째 항이 이렇게 주어졌죠. 끝항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할게요. 2분의 항의 개수가 20개고요. 자, 첫째 항이 3, 끝항이 22. 3 더하기 22 이렇게 됩니다. 약분되면은 10이고요. 25 곱하기 10이니까 250이 답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요. 첫째 항이 6, 첫째 항 나왔고요. 공차가 6, 2. 6과 2 다 나왔죠? 등차 수열의 15항까지의 합. 이 공식에 넣고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항까지의 합은요. 2분의 n의 항의 개수 가로 열고 2a 6이죠? 6이 12 더하기 n-1 14가 되고요. 곱하기 공차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곱하면 28 28에 12 더하면 40 2로 나누면 20 곱하기 15 하면 300 답이 300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땡땡땡 이렇게 가죠. 그럼 보니까 이것도 4씩 커지죠. 4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 돼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5 공차가 4 자,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이 항이 몇 개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자, 몇 개인지 알아내려면 일반항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수열은요, 중심이 일반항이에요. 수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지 접근해 갈지 모르겠다 싶으면 항상 일반항을 먼저 구하려고 하세요. 자, 일반항을 구하면요. 자, 빨리 구하는 거 우리 공차 4죠? 4n 그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요. 마이너스 9 해주면 되겠죠.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여기 일반항입니다. 자, 이 값이 뭐 되는 거? 31이 되는 걸 찾으면 이게 몇 번째 항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9 넘어가면 40 되고요. 4로 나누면 n이 10. 아, 얘가 10번째 항이구나. 자, 이제 10번째 항인 거 알아냈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 들어갑니다. 끝항도 알고 있죠? 자, 요 두 번째 요거 이용할게요. 2분의 항이 10개 첫째 항과 끝항의 합 마이너스 5와 31 더하면은 25가 26이 되겠죠. 이렇게 2가 약분되니까 13
답은 130.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이것도 보니까 5만큼 줄어들었죠? 또 5만큼 줄어들고 마이너스 5가 공차가 돼요. 그럼 항의 개수를 구하려면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요. 마이너스 5n 하고 첫째 항이 37 나와야 돼요. 플러스 42가 되겠죠. 자, 이게 일반항인데 이게 2 되는 거 몇 번째 항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이거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5n이 42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0 되고요. 마이너스 5로 나누면 8. 즉 얘가 8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8번째 항.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첫째 항과 끝항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 들어가겠습니다. 2분의 항의 개수가 8번째 항이니까 8개고요. 첫째 항과 끝항 더해요. 37과 1을 더하면 39.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약분되면은 4고요. 4, 9, 36, 3 올라갔고 3, 4, 12, 15. 그래서 156이 답이 됩니다. 자, 앞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일반항은 a 플러스 n-d 그리고 일단 1차식이에요. 1차식이라 빨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익히셔야 돼요. 등차 중앙 있고 수열의 합 공식 두 가지 있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수열의 합은 2차식이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여기서 끊고요. 다음 이어서 등비수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